고객님, 이 카드는 도난 신고된 상태입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보안 요원이 다가오자 시어머니 최명자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름만 전 며느리일 뿐이야. 내 아들 회사 카드라고. 테이블 위엔 명품 가방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다 유리 내 거야. 우리 새며느리 혼수 제대로 챙겨줘야지. 명품 매장을 돌면서 유리에게 말했던 명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건너편 카페에서 지켜보던 정윤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카드는 아직 제 이름입니다. 백화점에서 망신당한 최명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백화점 VIP 라운지 앞 카페였습니다. 정윤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유리창 너머 VIP 라운지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최명자가 있었어요. 윤희의 시어머니였죠. 명자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바로 백유리, 윤희 남편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아가씨,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기 저것도요. 명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명품 가방과 스카프, 액세서리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갔습니다. 이게 다 유리 내 거야. 혼수 제대로 챙겨줘야지. 명자가 유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유리는 수줍은 척 웃으면서도 눈은 명품 가방에서 떼지 못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이 가방은 700만 원대 제품이신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확인? 뭘 확인해? 그냥 다 포장해요. 명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곤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윤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꺼낸 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자기 명의로 된 법인 카드였습니다. 어차피 며느리 카드잖아. 남이 될 때까진 마음껏 써도 되는 거 아니겠어? 명자가 유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유리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새 며느리 예쁘게 꾸며줘야지. 전 며느리는 맨날 일만 하고 꾸밀 줄도 몰랐으니까. 명자의 말에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삑삑삑.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당황해서 카드를 다시 긁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삑삑삑. 손님 죄송한데요. 이 카드가 기계 고장 아니야? 아니면 네가 제대로 안 긁은 거 아니야?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현재 사용 정지 상태입니다. 도난 신고가 되어 있어서요. 도난 신고? 명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유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며느리 카드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카드 소유주께서 직접 도난 신고를 하신 상태라서 저희가 임의로 결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매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남의 카드 쓰려고 했나 봐. 며느리 카드래. 그것도 전 며느리.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럼 도둑질이잖아. 명자가 사색이 됐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백화점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뭐? 내가 왜 신분증을?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들이 쌓인 테이블, 그리고 사용 정지된 카드.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을 계산대에 놓고 천천히 카페를 나섰어요.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온 전화였죠. 윤희는 화면을 보고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카드는요, 아직 제 이름입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윤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선 아직도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유리는 명품 가방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장면이 윤희의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혼 후 혼자 얻은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가구라곤 소파 하나,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윤희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지난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윤희와 남편 박도연은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둘이서 만든 의류 브랜드였습니다. 여보, 이 디자인 어때요? 윤희가 밤늦도록 그린 스케치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데. 그런데 당신 병원 검진은 받았어? 네. 아이 생각해야지. 우리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생기겠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때의 윤희는 몰랐어요. 그 고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결혼 2년 차 윤희는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2줄이에요. 윤희가 검사기를 들고 기뻐했어요. 도연도 웃으며 윤희를 안아줬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기가 오는구나. 시어머니 명자도 기뻐했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는구나.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3개월째였습니다. 윤희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좀 쉬셔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왔어요. 윤희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대표님, 직원이 놀라 달려왔어요. 그리고 윤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유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윤희는 말을 잃었어요. 옆에 있던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어머님, 아이보다 일이 더 중요했어?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녔어요. 검사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바빴고 윤희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명자의 잔소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윤희야, 오늘도 회사가? 네, 어머님. 미팅이 있어서요. 일만 하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명자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그게 노력이야? 밤낮으로 회사만 다니면서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았어. 그런데 네가 오고는. 명자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 때문에 아이가 없다. 윤희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 10년 차가 됐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었어요. 윤희의 노력으로 브랜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도연은 변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윤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일이 있어. 당신만 바쁜 줄 알아? 도연의 말투가 짜증스러웠어요.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았어. 나 피곤해. 먼저 잘게.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자가 집에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윤희야, 인사해. 유리라고 해. 병원장 딸이야. 안녕하세요. 백유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희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도연이가 회사 일로 유리 아버지 병원이랑 협력하게 됐대. 그래서 인사시키려고. 아, 그러세요. 윤희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유리는 자주 집에 왔어요. 그리고 명자는 유리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유리야, 이것도 먹어봐. 어머님, 정말 손맛이 좋으세요. 그치? 우리 도연이가 이 반찬 좋아하거든. 윤희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윤희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명자, 도현, 그리고 유리였습니다. 아, 윤희 왔어? 명자가 인사 대신 던진 말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유리가 저녁 해줬어. 당신도 먹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식탁을 봤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유리야,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 명자가 칭찬했습니다. 에이, 별것 아니에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요. 유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역시 여자는 일해야 해. 일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명자가 윤희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명자가 윤희를 불렀어요. 윤희야, 너 앉아봐. 왜 그러세요? 유리가 임신했대. 네.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연이 애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라고요? 도연이랑 유리가 사귀고 있었어. 그런데 아이가 생겼대. 명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나도 처음엔 놀랐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당연한 거더라고. 당연하다뇨? 너는 10년 넘게 애 하나 못 낳았잖아. 근데 유리는 금방 임신했어. 명자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도 대가 이어지는 거야. 다행이지 뭐. 윤희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너야 뭐. 이혼해야지. 명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그러고 싶대. 유리랑 재혼하고 싶대. 윤희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하자.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요. 윤희는 예상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냥 그래.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차피 마음도 떠났고 아이도 다른 사람한테 생겼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요. 이혼해요. 알았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회사요? 응. 집은 어떻게 나눌지. 윤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반반 나누죠. 당신도 공동대표니까. 그래. 그럼 다행이다. 도연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몰랐어요. 이미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사 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만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재 회사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박도연 씨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정윤희 씨는 등기이사로만 등록되어 있고요.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공동대표예요. 서류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대표이사 박도현, 이사 정윤희. 이건 언제 바뀐 거예요? 윤희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눈을 피했어요. 2년 전에 변경 등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2년 전. 그때가... 윤희는 떠올렸어요. 회사가 크게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서류 하나하나 확인할 틈이 없었어요. 당신이 몰래 바꾼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요? 회사가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미리 정리하라고. 윤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회사는? 법적으로는 박도연 씨 소유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으로. 아니, 이제는 집이 아닌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15년을 함께 일군 회사였습니다. 디자인도 기획도 매출 관리도 모두 윤희가 했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론 도연의 회사였습니다. 다 빼앗긴 거예요. 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도 남편도 회사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오래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결심했습니다. 되찾을 거예요. 반드시.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피스텔 책상 위엔 노트북과 서류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회사 자료들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윤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회사 공유 폴더에 접속했어요. 아직 권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곧 막힐 테니까. 윤희는 파일들을 빠르게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원본, 거래처 정보, 매출 자료, 회계장부. 그러다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윤희 명의 카드인데 사용 내역이 수상했어요. 백화점, 명품관. 이건 업무용이 아니잖아.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내역이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해외여행사. 한 달에 수백만 원씩 3년 동안 총 1억이 넘어. 그리고 서명란을 보니 최명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이 내 카드를 이렇게. 윤희는 모든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더 파일을 뒤지자 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회사 자금 이동 내역. 2년 전 회사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어요. 용도는 사업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투자처 기록은 없었습니다. 윤희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명자 명의로 된 아파트. 구입 시기는 2년 전. 회사 돈으로 어머님 집을 산 거군. 이건 명백한 배임이었습니다. 윤희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윤희 씨 맞으시죠?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주다니요? 회사 되찾는 거요. 윤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강태석입니다. 당신 아버지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버지라고요? 북촌 한옥마을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남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와 함께 내일 오후 2시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윤희는 20살 때 친부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윤희야, 사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어. 네. 강태석이라는 분이야. 재벌이야. 하지만 내 어머니랑 결혼은 못했어. 집안 반대가 심했거든. 그럼 왜 저를? 내 어머니가 원했어. 아버지한테 기대지 말고 살라고. 외삼촌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희는 그 후로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윤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희는 북촌 한옥을 찾았습니다. 큰 대문 앞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윤희 씨이시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받았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태석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윤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처음 뵙는데요. 그래. 내 입장에선 그렇겠지. 강태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네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 어떻게 아세요? 계속 지켜봤어. 멀리서. 네가 대학 가는 거, 결혼하는 거,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 잡아가는 거. 윤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를 잃었다며? 네. 되찾고 싶지?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요? 나는 강그룹 회장이야. 유통업계에 힘이 있지. 강태석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통본부 대표직이야. 네가 맡으면 돼. 윤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명함 샘플이 들어 있었어요. 강그룹 유통본부 대표 정윤희. 이걸 왜 저한테? 힘을 주고 싶어. 네가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너는 그 정도 능력이 있어. 강태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윤희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좋아.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강태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대로 해라. 윤희는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은 다음 주부터 하면 돼. 알겠습니다.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윤희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싸울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강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는구나. 윤희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정윤희 대표님이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도착했어요. 유통본부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대표님 방이고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통본부 대표 정윤희. 윤희는 명패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처음이네요. 제 이름만 적힌 명패는 예전엔 항상 공동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오전 10시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새로 오신 정윤희 대표님입니다. 비서가 소개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낙하산이겠지. 회장님 인맥으로 온 거 아냐?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희입니다. 윤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중소 의류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 디자인부터 유통까지 직접 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임원들이 대답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윤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증명하면 돼. 회의가 끝나고 윤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우리 그룹이 거래하는 의류 브랜드 목록 좀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뒤 두툼한 파일이 도착했어요. 윤희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수십 개의 브랜드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윤희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도연 컴퍼니. 예전 윤희와 도연이 함께 만들었던 회사였습니다. 역시 여기랑 거래하고 있네요. 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강그룹 백화점에 입점해 있었어요. 좋은 자리에 매장도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재계약 시기는 언제죠? 윤희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2달 뒤입니다. 알겠어요. 윤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오후 윤희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강태석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제가 모아온 자료예요. 윤희가 USB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확인했어요. 법인카드 무단 사용 내역, 회사 자금 횡령 증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배임죄, 횡령죄, 절도죄 모두 적용 가능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은요? 이건 좀 복잡합니다. 등기가 이미 변경됐으니까요. 변호사가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동의 없이 변경됐다는 증거만 있으면 돼요. 증거요? 당시 서류에 대표님 서명이 있나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을 거예요. 저는 서명한 적이 없어요.
그럼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 됩니다. 서명이 위조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정도 보셔야 합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래 걸리네요. 하지만 승산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격려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윤희는 강태석과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첫 출근 어땠어? 강태석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임원들이 좀 까다롭지? 예상했어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요. 윤희의 대답에 강태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아직 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윤희가 상기시켰습니다. 알아. 실수했어. 강태석이 손사래를 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되찾을 계획이 있니? 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시간이 걸릴 거야. 알아요. 그동안 뭘 할 거니? 윤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증거를 더 모을 거예요. 그리고 윤희가 강태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회사랑 거래 끊으면 안 될까요? 박도연 회사 말이니? 네.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재계약 안 하면 그만이지. 정말요? 내 권한이야. 유통본부 대표니까. 윤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윤희야. 강태석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수만 생각하지 마. 내 미래도 생각해야 해. 알아요. 정말? 네. 회사를 되찾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제 것을 되찾는 거예요. 강태석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복수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제목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회복 계획. 윤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희야?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 카드 왜 막았어? 내가 그거 없다고 못 살 것 같아? 어차피 법인 카드잖아. 제 카드예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 너 지금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윤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윤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무기도 편에 서줄 사람도 생겼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윤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도연 회사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윤희의 책상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강그룹 유통본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하던 임원들도 이제는 윤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신규 브랜드 제안서 정말 훌륭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매출이 올랐어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윤희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윤희는 회의실에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오늘은 기존 거래처 점검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윤희가 자료를 펼쳤어요. 도연 컴퍼니 현황 보고 받았습니다. 한 임원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매출이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품률도 급증했고요.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직원 이탈률도 높아졌어요. 핵심 디자이너들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윤희는 자료를 천천히 읽었어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떠난 후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으니까요. 디자인도, 품질 관리도, 거래처 관리도 모두 윤희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표 박도연 씨의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자금 유용이요? 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5억 원 규모의 자금이 용처 불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투자금이라고 했지만 실제 투자 내역은 없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조사 중입니다만 대표 모친명의 부동산 구입 시기와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횡령 아닙니까? 명백한 배임이죠.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룹 윤리 규정상 비리 연루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약 종료를 권고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표님,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브랜드 원래는 좋았잖아요. 대표가 문제지 브랜드 자체는. 알아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좋은 브랜드예요. 제가 만든 거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네. 도연 컴퍼니는 제가 15년 전에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네. 디자인도 브랜드 기획도 제가 했어요. 하지만 이혼 후 회사를 빼앗겼죠. 윤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 결정을 내리신 거군요. 아니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요. 윤희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나온 후 신제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기존 디자인만 우려먹고 있죠. 품질 클레임도 늘었고요. 맞아요. 제가 없으니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윤희의 말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대표의 횡령 의혹까지 있으니 우리가 거래를 지속할 명분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윤희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필요한 수순이에요. 그날 오후 박도연 회사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사유 대표자, 비리 의혹 및 경영 부실. 도연은 회사에서 그 공문을 받았어요. 뭐? 계약 종료?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표 비리 의혹이라고? 비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강그룹에서 사장님 횡령건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도연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담당 대표가 정윤희 씨라고. 윤희가 강그룹에? 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강그룹이 우리 매출의 40%예요. 40%? 이거 끊기면 회사 돌아가기 힘듭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는 집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어요. 이게 뭐야? 봉투를 뜯어보니 형사 고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소장? 누가 날 고소해?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소인 최명자, 박도연. 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신용카드 절도 및 사용. 고소인 정윤희.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가 우리를 고소했어? 서류엔 지난 3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과 5억 원 횡령 건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증거가 다.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하게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큰일 났어. 나도 알아요. 강그룹이 계약 끊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윤희가 우리를 고소했어. 횡령이랑 카드 절도로. 전화 너머로 도연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일주일 뒤 윤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회사 등기 서류에 있는 서명이 대표님 것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명백한 문서 위조예요. 이걸로 회사 지분 소송 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하지만 승산은 아주 높습니다. 윤희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횡령건은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군요.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대표님이 모아주신 자료 덕분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강태석을 만났습니다. 계약 종료했다며? 강태석이 물었습니다. 네. 어차피 회사 상황도 안 좋고 횡령 의혹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브랜드는 네가 만든 건데. 알아요. 그래서 되찾을 거예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서 회사를 다시 제 거로 만들 거예요. 시간이 걸릴 텐데.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윤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되찾으면 다시 살릴 거예요. 자신 있니? 물론이에요. 제가 만든 브랜드니까요. 강태석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아직 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계획들을 확인하며 하나씩 체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윤희가 돌아가면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브랜드니까요. 기다려. 곧 돌아갈 거야. 윤희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도연은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박도연 씨, 2년 전 회사 자금 5억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건 사업 투자금이었습니다. 투자처가 어딘가요? 그게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어머니 최명자 씨 명의로 부동산이 구입됐더군요. 금액도 정확히 5억입니다. 그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 아닙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은 입술만 깨물었어요. 변명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희는 강태석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잘 진행되고 있어? 강태석이 물었습니다. 네. 도연 씨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강태석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백유리 쪽은 어떻게 할 거니? 유리 씨요? 그래. 그 사람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잖아. 윤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유리 씨한테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도연 씨는 횡령 증거가 있지만 유리 씨는 윤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남의 남편을 빼앗은 것뿐이에요.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죠. 강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백유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한기남이요. 병원장이라고 들었어요. 그 병원 우리 재단 소유야. 윤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한기남은 고용된 병원장일 뿐이야. 실제 주인은 강재단이지. 그럼 혹시 백유리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조사할 수 있어. 강태석의 말에 윤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아니야. 조사만 하는 거야. 만약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고. 강태석이 윤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상 그렇게 뻔뻔하게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치곤 깨끗한 사람이 드물더라. 윤희는 잠시 고민했어요. 알겠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음 날 강태석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사님 부르셨습니까? 재단 감사팀장이 들어왔어요. 한기남 병원 특별감사를 실시하려고 해. 특별감사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부 제보가 들어왔어. 물품 구매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고. 사실 제보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석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특히 병원장 가족 쪽을 중점적으로 봐. 병원장 가족이요? 딸이 있을 거야. 백유리라고. 그쪽 관련해서 수상한 거래가 없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감사팀장이 나갔습니다. 이틀 뒤 감사팀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재단 감사팀입니다. 특별감사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감사요? 갑자기 왜요? 병원 행정실장이 당황했어요. 물품 구매 관련 서류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는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회계장부, 구매계약서, 거래 내역.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거 보세요. 감사팀원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의료장비 구매 계약서인데 금액이 시세보다 30% 높습니다. 30%나요? 네. 그리고 이 업체 실제로는 유령회사예요. 유령회사?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감사팀장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이 계약 누가 진행했죠? 행정실장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백유리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백유리 씨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요. 백유리, 그게 누구죠? 병원장님 따님이십니다. 감사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찾아보세요. 더 조사하자 비슷한 계약이 수십 건 나왔어요. 모두 유리 명의였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죠?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감사팀장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태석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유리가 물품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확실해? 네. 유령회사를 통해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하고 차액을 빼돌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알고 있었나? 행정실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장 딸이라 말 못했다고 하더군요. 한기남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명은 행정실장 정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이사회에 보고 준비해. 네, 회장님. 윤희는 강태석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야, 회장실로 와봐. 무슨 일이세요? 직접 와봐. 보여줄 게 있어. 윤희는 강태석의 사무실로 갔어요. 강태석이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백유리 비리 증거야. 윤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통장 사본. 물품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어. 3억 원 규모야. 3억이요? 병원 행정실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병원장 딸이라 입 다물고 있었대. 윤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병원장은 관리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강태석이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네가 참석할래? 제가요? 넌 유통본부 대표잖아. 재단 계열사 임원이니까 참석할 자격이 있어. 윤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겠어요. 일주일 뒤 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대형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어요. 윤희도 한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남 병원장을 호출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기남이 들어왔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앉으시죠. 한기남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석이 입을 열었어요. 한 원장님, 최근 병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문제없이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따님께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한기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유령 회사를 통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횡령했습니다. 그럴 리가. 제 딸이 그런 짓을.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기남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행정실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병원장 따님이라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한기남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알고 계셨든 모르셨든 병원장으로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강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구나 직원들이 문제를 알면서도 보고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 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강태석이 선언했어요. 한기남 원장님, 병원장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기남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기남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장실로 유리를 불렀어요. 아빠 부르셨어요?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한기남은 서류를 탁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뭔데요? 유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이건 네가 물품 구매하면서 돈을 빼돌렸구나. 아빠, 그게 아니라 3억 원이나. 한기남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도 돈이 필요했어.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지. 왜 병원 돈을 훔쳐? 한기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때문에 나 병원장 자리에서 쫓겨났어. 뭐? 유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했어. 관리 책임을 물어서. 아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유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한기남이 책상을 쳤어요. 나는 평생을 이 병원 키우는데 바쳤어. 그런데 너 때문에 다 무너졌어. 아빠, 나가. 당장 나가. 아빠, 제발. 유리가 한기남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한기남이 손을 휘저었어요.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 유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한기남은 돌아서 버렸어요. 나가. 유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기남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한기남의 절망한 표정, 유리의 오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태석의 전화였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조금요. 후회돼? 윤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유리 씨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쉽지 않네요. 강태석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윤희야, 넌 착한 아이구나. 착하다기보단 그냥 사람이니까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전화를 끄는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거의 끝이에요. 윤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편치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윤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도현 씨와 최명자 씨 모두 기소됐습니다. 기소요? 네.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신용카드 절도죄로요. 윤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2달 후쯤 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지분 소송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잖아요. 서명 위조가 확실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떴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 전 며느리 명의 카드로 3년간 1억 원 몰래 사용한 시어머니도 기소.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어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카드 쓴 게 1억 원이나? 회사 돈으로 엄마 집 사줬다니. 완전 범죄자네. 며느리가 회사 키웠는데 남편이 배신했구나. 정윤희 대표 대단하다. 조용히 증거 다 모았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명자는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최명자 씨 맞으시죠? 기자인데요. 인터뷰 좀. 명자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결국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명자가 문을 열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명자 씨, 며느리 카드 몰래 쓴 거 사실입니까? 사과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자들이었어요. 명자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세요. 나가요.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연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 회사 계속 다니면 제 경력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직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사 다 봤어요. 횡령하신 거.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직원 절반이 나갔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계속 거래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유리는 산부인과 병원에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 뉴스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병원장 딸. 맞다. 병원 돈 빼돌린.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유리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어요. 유리는 급하게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어요. 아기는 건강해요. 다음 달이면 출산이에요. 네. 유리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유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여보, 유리야, 나 힘들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가 완전히 망하고 있어. 직원들도 다 나가고. 나도 힘들어. 사람들이 날 다 손가락질해. 우리 어떡하지? 둘은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희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기사 보셨어요? 네, 봤어요. 댓글 반응이 굉장해요. 다들 대표님 편이에요. 윤희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정윤희 대표 응원합니다. 회사 꼭 되찾으세요. 저런 시어머니, 남편 때문에 고생하셨겠네요. 윤희는 댓글을 읽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대표님, 기분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냥 복잡해요. 복잡하시다니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표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 윤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윤희는 강태석과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기사 봤어. 강태석이 말했습니다. 여론이 내 편이더라. 네. 그런데 왜 표정이 안 좋아? 윤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복수가 끝나가니까 허전해요. 허전해? 네. 지난 몇 달 동안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윤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태석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네. 복수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시작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강태석이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회사도 되찾고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윤희는 강태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 윤희가 말을 멈췄어요. 강태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윤희가 얼굴을 붉혔어요. 강태석은 웃었습니다. 천천히 해. 네가 준비되면 그때 불러.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썼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기. 노트를 덮으며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윤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윤희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도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도연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최명자는 절도죄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다. 명자는 방청석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정윤희에게 연대하여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윤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윤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희야. 윤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 말 있어?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윤희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용서요? 응. 제발. 도연 씨.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하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윤희야, 제 것을 되찾으러 온 거예요. 윤희는 도연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뒤 회사 지분 소송 판결도 났습니다. 원고 정윤희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박도연은 회사 지분 50%를 원고에게 반환하라. 판사의 선고였어요. 윤희는 법정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뒤 윤희는 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도연 컴퍼니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엔 직원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다시 오셨군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윤희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 안쪽에 있었어요. 윤희가 들어가자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네. 짐 정리하세요. 이제 나가셔야죠. 윤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없어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되찾았고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갔습니다. 윤희는 빈 사장실에 앉았어요.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윤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벌금과 위자료를 내느라 돈이 다 떨어졌어요. 급히 돈을 마련하느라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집이라도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명자가 쏘아붙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시켰잖아요. 그래도 회사 돈을 왜 빼돌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유리는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이 됐어요. 하지만 도연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산모님, 아기 보러 오실 분 안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바쁜가 봐요. 유리가 힘없이 웃었어요. 사실 도연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기남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유리는 혼자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창 밖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뒤 윤희는 회사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희입니다. 윤희가 인사했어요. 제가 15년 전에 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진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함께 다시 일으켜 봅시다. 저희 믿어도 될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이 브랜드를 가장 잘 알아요. 윤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도 준비했어요. 다음 주부터 작업 시작할 거예요.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윤희는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저녁에 강태석을 만났습니다. 축하한다. 회사 되찾았구나. 네. 감사해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뭘 할 거니? 회사를 다시 살릴 거예요. 예전보다 더 좋게. 자신 있어? 물론이에요. 제가 만든 브랜드니까요. 강태석은 윤희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말이야. 네. 복수는 이제 끝난 거지? 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후회는 없고? 없어요. 제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복수보다는 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강태석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넌 이제 자유야. 자유. 윤희가 그 말을 되뇌었어요. 네. 이제 자유예요. 더 이상 계획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그냥 살면 되는 거였어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윤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도연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명자는 벌금을 냈어요. 유리는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기남은 병원을 잃었고요. 그들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윤희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강태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오늘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천천히 해. 내 속도대로. 아빠는 기다릴게.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를 서랍에 넣고 윤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복수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윤희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디자인을 다시 그리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거래처를 찾아다녔어요. 대표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회사를 되찾긴 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매출은 떨어졌고 거래처는 줄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빠듯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 이제 시작인데. 윤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윤희는 회사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이번 시즌 매출 결산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 대비 150% 성장했습니다. 정말요? 윤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신제품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고생 많았어요. 모두 덕분이에요. 윤희가 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윤희가 돌아온 후 새 디자인을 내놓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 둘 돌아왔어요. 대표님이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윤희는 차를 몰고 낯선 동네로 갔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윤희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여기 예전에 외삼촌과 살던 동네였습니다. 외삼촌은 윤희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키워주셨어요. 많이 가난했지만 윤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돌아가셨어요. 윤희는 건물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윤희야, 공부 열심히 해. 너는 할 수 있어.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 윤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며칠 뒤 윤희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그 건물 매입하고 싶은데요. 윤희가 그 동네 건물 주소를 말했어요. 아, 거기요? 오래된 건물이라 상태가 안 좋은데. 괜찮아요. 얼마죠? 10억 정도 하는데요.
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매입할게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해야 하니까. 윤희는 강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2달 뒤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윤희는 새로 단장한 건물 앞에 섰어요. 깨끗한 외벽, 큰 창문, 그리고 새간판. 미니 자립센터. 어머니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1층엔 카페 같은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2층엔 상담실과 교육실이 있었어요. 3층엔 단기 거주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멋져요. 함께 온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그쵸? 저도 만족해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 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태석도 왔고 회사 직원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윤희입니다. 윤희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입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외삼촌 손에 컸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많이 가난했지만 삼촌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윤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이곳이 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리본을 잘랐어요. 미니 자립센터 문을 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강태석이 윤희에게 다가왔어요. 잘했어. 감사해요, 아버지. 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외삼촌도. 강태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강태석이 윤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며칠 뒤 윤희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브랜드 론칭이었어요. 대표님, 준비 다 됐습니다. 알겠어요. 시작할게요. 윤희는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희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오늘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로고가 떴어요. 미니. 이 브랜드는 제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윤희가 설명했어요. 컨셉은 모든 여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10%는 미니 자립센터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 기자가 윤희에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힘든 시간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네. 힘들어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지켰어요. 이름이요? 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부인이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정윤희예요. 저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강태석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북촌 한옥 식당이었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센터는? 거기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보람 있어요. 네가 우리 회사를 나가고 우린 힘들어졌어. 아버지 무슨. 두 사람은 크게 웃었습니다.
강태석은 윤희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강태석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왔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있어서 더 강해졌어요. 윤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강태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나예요. 윤희가 거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나.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어요. 윤희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시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윤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선글라스를 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윤희는 핸들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회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그녀의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